지금 우린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16번째 가격은 이야기다 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전략대로 브랜드를 기획한 마케터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얼마에 설정하든 마케터는 분명히 욕을 먹을 테니까요. 저렴하면 저렴하다고 욕먹고, 적당하면 적당하다고 욕먹고, 비싸면 비싸다고 욕먹습니다. 이건 그냥 푸념이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시장을 바라본 통찰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파인다이닝 1인당 가격이 70만원이라고 하죠. 이 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정도면 저렴하다, 누구는 말도 안 된다, 뭐가 저렴하냐, 도를 넘어섰다 라고 말하죠. 누가 정답인 걸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오신 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내러티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각 사람들의 에고가 담고자 하는 캐릭터의 정체성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안성재 셰프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세스 고딘의 격려는 아주 단순합니다. 브랜드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수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가격이 괜찮다 못해 저렴하게까지 느껴지는 사람들, 제공한 요리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알아채는 사람들, 고작 한입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 문화를 즐기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하다못해 5,000원짜리 다이소 제품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격의 잘못인 걸까요? 아니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을 지향하고 있든 브랜드의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토리라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가 혹은 직원들이 할인하자고 아무리 제안하더라도 그들이 브랜드의 대상이 아니라면, 즉 타겟 페르소나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한 발상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의 가격이 타겟 페르소나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가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취향이라거나 혹은 주변 눈치 때문에 설정된 거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 좋겠죠. 저렴한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격을 얼마에 설정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사람들이 가격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렴한 것 또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물론 원래 비싼 제품인데 한시적으로 저렴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를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싼 게 무조건 최고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따져보자는 의도입니다. 저렴하면 돈도 아끼고 좋죠. 근데 이상하게 신뢰가 잘 안 생깁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몇백 원의 화장품을 떨이해서 판매하는 걸 볼 때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떠오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화장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사망한 사례까지 다루는데요. 이상하게 길거리에서 떨이하는 화장품들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품질이 실제로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괜히 백화점 한 바퀴 돌다 보면 무슨 크림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가치 있어 보입니다. 또 올리브영에서는 아예 안 팔고 피부과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은 더 비싸잖아요. 손가락만한 제품이 몇만 원씩이나 하던데 참 미우면서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두 가지 사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렴한 건 믿을 수 없다. 비싼 건 무조건 좋다. 두 개의 이야기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큰 범주의 예시일 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각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러티브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게 오히려 인간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싼 것들이 도둑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가 뿐입니다. 그 페르소나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 페르소나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맞추는 겁니다. 세스고디는 고가 정책을 권장하는 듯 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일부러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때문인데요. 이건 실제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브랜드를 더 옹호하게 되는 거죠.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 정도면 저렴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바로 그 제품을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그래서 팬덤을 쌓기 더 쉬운 구조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참고용으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내러티브는 다양하니까요. 우리 브랜드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 부여라고 말하죠.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가치 부여를 하라는 말.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겠어요? 쉽게 떠올려 보자면 뭐 비건, 천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건 제품 인증을 받아서 거의 2배 가격을 높여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치 부여를 했고, 그러면 이 스토리에 따라 2배 올린 가격이 소비자에게 잘 받아들여져야겠죠. 자,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다고 뭐가 실제로 나아지질 않아. 저것 봐. 그런답시고 가격을 올렸잖아. 바로 안티 비건인들입니다. 이상하죠? 비건 하면 당연히 가치 부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이번엔 디자인의 신경을 많이 써봅시다. 요즘 유행하는 성수동 힙스타일로 멋지게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2배 정도 올려보는 겁니다. 기능이 아니라 취향을 사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뭐 무조건 먹히겠죠. 자,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대놓고 힙한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부끄럽더라. 저렴해 보여. 바로 콧대 높은 우아한 럭셔리 추구인들입니다. 이상하죠? 힙하게 디자인해서 브랜딩하면 가치 부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가치 부여를 하라는 말이 왜 반만 맞는지, 바로 누구를 위해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에세이 쓰는 한 작가가 서촌에 살고 있고 그 작가가 사는 집 인테리어가 멋져서 유명한 매거진에서 인터뷰 촬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작가는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을 다녀왔죠. 자, 지금 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가치부여 대상이고, 관심도 안 가는 분들 혹은 느끼하게 들린 분들은 가치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부여는 누구를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며, 브랜드의 오너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맞은 브랜드 전략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작정 아무거나 있어 보이는 걸로 가치 부여를 하려 하지 마시고, 세스고딘의 조언처럼 브랜드 전략 기획을 철저하게 해보세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사람들은 가격을 토대로 나름의 가정과 연상을 한다. 또한 가격은 당신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 따라서 스스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격은 당신이 포지셔닝할 극단과 맞아야 한다. 누구도 가장 싼
싼 차를 몰지 않으며 시내에서 프랑스 고급차인 부가티를 몰고 다닐 만큼 멍청한 사람도 드물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말이다. 사람들은 그래도 손님들은 싼 가격을 선호해요 라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깨끗한 매장, 충분한 급여를 받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넉넉한 수의 직원, 유리창에 붙은 새로운 표지판, 지역 야구팀의 유니폼에 붙은 로고의 가치는 어떻게 따질까? 빵을 담아주는 예쁜 봉지뿐 아니라 당신이 퓨니션이라고 부르는 무료로 나눠주는 작은 버터 쿠키의 가치는 어떻게 따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는 빵과 같은 빵을 먹는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대다수 조직, 특히 소규모 조직에게 어려운 점은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긴 가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치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바꿔주는 것이다. 추진력으로 이어지는 긴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당신이 감정 노동을 열심히 해주어 고객이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설령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당신이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그 대가는 여전히 저렴하다. 이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는 적합한 사람에게 제공되면 경험의 질을 바꾼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위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